예, 통일교와 정치권 전반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해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결정을 한 거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에서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건지 그 배경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부터 통일교 특검 해볼 수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 만나보죠. 김영진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가 박수현 대변인의 지난주 워딩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특검에서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뭐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그다음에 모아서 국수본으로 넘기는, 과거에는 뭐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수사권이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네. 국수본 넘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국수본에 가서 수사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도 뭐 그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뭐 특검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통일교 게이트에 관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민주당에서도 음. 뭐 저기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마치 민주당이 무엇을 숨기고 있어서 이것을 안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았다,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 다 한번 열어보자. 음흠. 과연 2022년 통일교가 음.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배타적으로 사실은 독점적으로 지지했고, 도당이나 뭐 부산시당이나 여러 곳에 정치자금도 후원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그 혐의에 의해서 지금 재판받고 구속된 상황이 있죠. 예. 있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이 잘났냐, 이런 감정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 2022, 그러니까 지난 대선. 그렇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강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통일교가 작업을 했다면 양쪽 다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사실은 종교 단체가 특정인에 대해서 음. 어 등거리 외교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될지 예,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은 네.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가 예. 결론은 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아, 보는 배타적으로 거죠. 지지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더 좀 몰아서 독점적으로 그렇죠. 지지했다 이 독점적으로 지지한 말씀이신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초기부터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보기엔 2022년에는 아마 예.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를 통해서 윤영호를 예. 통해서 건진법사 이렇게 어. 이어지는 예. 사실 커넥션이 강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났던 사실이었고, 그거를 어. 수사하다 보니까 예. 민주당이 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누구와의 어떤 외국 인사와의 뭐를 뭐 하겠다. 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정하려고 했다, 그거는 그러면 다 그렇죠. 곁다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냐면 예. 대한민국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예. 뭐 그때 부통령 예, 해서 펜스 펜스 부통령. 이런 오니까 네. 만나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당신들과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 다 있어요, 정치권에는. 그건 어느 정당이나.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예. 만나지 못했고, 예. 윤석열 후보는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결정적인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는 스케줄 거죠. 조절이 됐고 안 됐고 됐죠. 그 그런 차이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본부장은 그를 통해서 그 윤석열 후보에게 배팅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결국 뭐 아주 민주당 쪽으로 통일교가 작업을 안 했다 이렇게까지 뭐 지금 그렇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않는데, 없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결정적인 거는 통일교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냥 민주당은 사실은 그냥 뭐 9대1, 8대2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기 때문에 그 정도라서 나는 저기 뭐냐면 송원석 대표나 네. 장동혁 대표가 네. 과연 당신들 떳떳해라고 봤을 때 떳떳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송원석, 장동혁 음.
저 국민의힘 두 의원도?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데 네. 당신들은 떳떳하냐고 해서 떳떳하지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말씀이지 아니면 그 두 분을 지금 특정해서 아니죠. 특정은 그 아니에요. 당의 대표니까 예. 해당 시기에는 대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예. 당시에는 예. 당대표,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음. 그 시기에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음.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네네. 보시고 있는 거군요.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민주당이 당연히 신경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 뭐 민주당이 무슨 죄졌냐 가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다만 디테일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당이 낸 합의안은 뭐냐면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고 그리고 조사 대상은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는 통일교 게이트 하나 거기다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뭉개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까지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장종혁 대표가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네.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에게 로비했던 거 본인들이 주장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특검의 문제는 저는 별건이라고 봐요. 별건에 별건을 묻으면 통일교 게이트 핵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봐요. 투트랙 말고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집중하자. 게이트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는 예. 정치적으로 주장하지만 사실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온 사건이었지 통일교 특검을 위해서 민중기 특검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그렇죠. 부분의 의견은 그러하시고 그러면은 특별 검사를 어떻게 정할 건가? 누가 추천할 건가? 저는 뭐 공정하게 예.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일교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 예. 사람으로 하는 게 맞죠. 제3자가 추천하는 거 저는 제가 뭐 여야가 협의하다 보면 예.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특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쟁점은 아니라고 제가 보세요? 보기에는 예. 특검은 뭐 아시겠지만 특검 나름대로의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그 특검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소명을 다합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 특검 추천권 가지고선 막 논쟁할 너무 필요가 논쟁을 없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보기에는 예. 특검은 예. 그 사안을 가지고 자기 소명을 가지고 예. 수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저는 다 한다라고 봐요. 김영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괜히 논쟁하지 논쟁하지 말자. 말자. 제3자 추천 뭐 그것도 오케이 할 수 있다. 저는 뭐 충분하게 여야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면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기 임무를 다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는 오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하겠다 이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반대할 명분,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할 명분 없다고 보시는 거죠? 뭐 반대는 하겠죠. 명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뭐 6개월간 사실은 그 3대 특검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최혜병 특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일상화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 사실.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경찰이 있고 아니 다 내가 있는데. 보기에는 저기 민주당도 그렇고 예.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법도 개정을 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그 국수본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국수본이 경찰 국수본입니다. 그렇죠. 예. 경찰 국수본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안에 가지고 있는 특성상 사실은 뭐 그 1980년 이후 그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2차 거죠. 종합특검 띄우더라도 좀 좁혀서 가자 좁혀서 말씀이요? 가고 예. 수사를 하면서 하고 사실은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적정한데 예. 사실 45년 만에 있었던 비상적인 상황, 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주장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정도는 좀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좁힌다면 어떻게 해요? 한마 내용을 네. 너무 넓혀서 3대 특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3대 특검도 뭐 파다가 뭐가 또 나오면은 또 인지수사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3차 특검, 4차 특검, 5차 특검 이러다 계속 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아니냐. 그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차피 경찰 국수본에 지금 이첩을 했고 거기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그냥 거기서 기간 제한하지 않고 지금 이 새로운 법안에 보면은 최장 170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쭉 하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검 기한을 예. 90일 플러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연장 아닙니까? 120일. 최장 170일로 법안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2차 종합 했는데 특검. 예. 뭐 조정을 좀 하겠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 저는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필요한 사안들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간다. 대신 3차는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네. 질문 왜 드리냐면 야권에서는 요렇게 또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2차 종합 특검만 밀어붙이지를 못하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2차 종합 특검 먼저 통과시켜서 지방선거까지 쭉 그거 하고 그냥 170일이면 그게 6월 말이더라고요. 쭉 하고 통일교 특검은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논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시키려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런 의심을 그쪽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통일교 특검. 사실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보편적인 특검을 진행했던 그 상황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사실 통일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예. 지고화를 막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음,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흐지부지 염려는 없단 저는 말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통일교 특검에 넣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그거는 떼야 된다는 건 분명하세요. 그거는 예. 사실 곁다리라고 봐요. 예, 물타기고 그 이유를 가지고 특검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한다. 이렇게 아마 공격을 받을 거예요. 아 혹시 국민의힘이 지금 좀 내심 어이구 이걸 받았어? 어이구 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가 사실은 대부분 다 배팅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근데 다 거는 거예요. 그 아까 계속해서 이제 배타적인 배팅. 예, 예. 아주 마지막엔 독점적으로 배팅했을 거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지금 아니면 그 보면은 심정이세요 일단? 지금은 네. 건진법사를 통해서 네.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접촉, 네. 그다음에 그 권성동 의원의 1억 원 관련한 정치자금과 통해서 했던 네, 것이 네. 객관적인 사실로 지금 재판 피의자로 받고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뿐이겠느냐? 그게 뿐이겠냐? 그리고 그것만 봐도 배팅한 거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여야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배타적으로 더 음.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제 오늘 처리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위헌 이슈가 제기됐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판사 추천위였습니다. 애초 민주당 안에는 판사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사법부 외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최종 수정안에는 판사회의가 사법부 안에 판사회의가 요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위헌 소지는 완전히 제거됐다 보세요. 현재는 우리 당에서 뭐 대표 정책의장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는 뭐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 예.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구속 기간의 연장, 사면권의 제한 이런 분이 있었죠. 다 걷어냈고 뭐 민변이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나 판사들 관련한 수많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예. 사실은 다 위헌이 아닌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번에 조희대 그 대법원장과 재판부에서 대법원
이거 내규에 이 얘기로? 준하는 예.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예.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다고. 예, 예. 그럼 위헌 소지는 이제 제로 0%다?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셔요. 예, 예. 근데 이제 무작위 이제 무작위 배당이죠. 대법원에서 내놓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예규, 민주당 그거 법안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 테니 이걸로 합시다라고 한 그 예규를 보니까 어떤 부분만 차이냐면 민주당 안에는 판사회의가 판사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대법원에서 내놓은 예규에는 판사 배당은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대법원 예규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 예전에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연 판사가 예. 지난 1년간 정상적인 재판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을 해서 진행했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그럼 근데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제안하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제안하셔갖고 소지가 초창기에 논란의 소지가. 초창기에도 예. 법원에게 내란 전담 재판을 통해서 예.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 1심 시작하고 나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초창기부터인 거죠. 왜냐하면 전이었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석방. 사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구속 부분은 일소.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연 재판부가 가져오는 국민적 불신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예. 도저히 내란과 비상계엄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내놨고 민주당에선 법안을 내놨고 둘 사이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법과 예규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헌법, 예. 법률, 예. 규칙, 예규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당신들의 예규가 있지만 그 예규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라. 그런 취지지 다른 건 없다고 봐요. 판사회의에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정하면 그거 따르는 건가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따- 판사가 서울지방법원,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에서 예. 재판부의 수와 구성에 대해서 전권을 줬기 일인 때문에 환원하라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법원의 몫이죠. 사실 지금 이제 당 안내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은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절차상 한 점의 시시비비도 없이 말끔하게 신속하게 정제돼야 된다는 게 국민들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괜히 위헌성 시비 걸려서 막 헌재 가고 이러면은 시간 더 지연될까 봐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 주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법원 예규로 가는 게 시시비비를 더 줄이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리 사법부의 사업자들과 사실 본인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상황입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신뢰와 이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라 이런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서 법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 아닙니까? 그걸 한 거죠. 결국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맞다. 입장. 맞고 사실은 뭐 예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잘 설명해 주셨어요.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